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몹시 섭섭한 듯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왜요? 장로를 보고 인사도 안 해요. 저는 말씀하시는 장로님이 허물없이 대할 수 있는 분위기에 조금 놀리듯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번 안 사준 생각은 안 하고 인사만 안 한다고 나무라면 되세요? 짜장면 사줘 보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하나 안 하나. 그러면서 제가 동안교회 예배당 짓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한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옆방에서 임원 수련회를 한다고 모였다가 장난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난리를 치고 떠드는지 시끄러워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세 명이 쪼르르 들어왔습니다. 이놈들아, 못들 하냐? 그랬더니 임원 수련회 하다가 조금 놀았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으로 이놈들아 너희가 조금 놀았으면 내가 부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쨌든 떠들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왔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그때가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너희들 저녁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예, 이따가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돈을 몇만 원 주면서 가서 짜장면 사 먹어라. 그리고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떠드느냐? 떠들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하시고 저녁 먹을 거 있냐? 짜장면 사 먹어라. 그리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허리가 꺾어지도록 인사를 하더니 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애들이 떠들었을까요? 안 떠들었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거나 찬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짜장면 사 먹으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이 아이들이 목사님만 보면 얼마나 인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저 건너편에 가서 목사님이 혹시 못 뵈면 건너와서까지 불러 세워놓고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은 코드로 기타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코드를 잡고 치면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짜장면 사 먹으라는 말 속에는 인사해라, 떠들지 마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이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사 먹으라고 하면서 코드로 연주했더니 인사하고 안 떠들고 찬송가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아이들은 다 알거든요. 최근 우리 사회에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MZ세대에 대한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마케팅 회사에 취업한 김수현 씨는 1995년생 Z세대다. 첫 출근 당시 김 씨의 사수는 업종 특성상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다. 사수는 워라벨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일상에 적응한 모습이다. 여기서 워라벨은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과 또 여가 시간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불필요하게 긴 회의나 눈치 보기식 야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회사 퇴근 시간 돼도 부장님 안 나가시면 못 가죠. 과장님 안 나가시면 못 가고 퇴근 후에도 운동이나 독서 모임 등 할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씨는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정시에 퇴근한다. 김 씨의 사수 박은영 대리는 1987년생 밀레니얼 세대다. 박 씨는 오랜만에 뽑은 신입사원에게 도무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사소한 것들이다. 예컨대 입사 후 한 달간 출근 시간보다 빨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늘 9시 땡 출근이다. 박 씨는
신입사원 때는 적어도 5분 전에 출근해서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면서 출근은 가장 늦고 퇴근은 가장 빠른 게 이해가 안 되다가도 저게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든다. 박 씨는 행여 젊은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한승일 부장은 1973년생 X세대다. 그는 요즘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늘도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간 신입사원 김 씨에게 업무를 확인하려는데 김 씨는 이미 자리에 없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땡 하면 집에 가기 때문에. 퇴근한 김 씨에게 내일 오전에 보고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한 씨는 퇴근 후에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업무 관련 내용인데 답장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입사한 지 이제 한 달인데 휴가를 쓰겠다고도 하더라면서 그래도 라떼는 말이야의 대명사가 되긴 싫고 Z세대를 이해해 보려고 90년대생을 기술해 놓은 책도 샀다고 말했다. 혹시 어른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요즘 세대를 구분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1995년에서 1964년생을 흔히 베이비 부머 시대, 2019년을 기준으로 66세에서 57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베이비 부머는 6.25 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미루어졌던 결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베이비 부머라는 건 아기를 많이 낳았다는 거죠. 아기를 많이 낳은 세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X세대, 1965년부터 1979년까지인데 알고 봤더니 제가 X세대였더라고요. X세대를 X세대처럼 살지 않아서 X세대인 줄 몰랐는데 바로 제가 X세대입니다.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세대라고 해서 X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9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95년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서 흔히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7%,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 비율인데 생산과 소비 능력이 가장 좋은 주력 세대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나 마케팅하는 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이 MZ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뭐에 관심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과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의 중심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X세대에서 MZ세대로 옮겨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대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로서 태어난 유년기에는 경제 호황기를 누렸고 성장기에는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세대입니다. 또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로 태어나서 유년기에는 IMF 외환 위기를, 성장기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관습에 저항하고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X세대 부모를 둔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거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거 그만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가 성장기에 들어서야 인터넷과 PC를 사용했다면 이 밀레니얼 세대는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인터넷도 쓰고 막 컴퓨터도 쓰고 이랬는데 Z세대는 어떠냐? 일어나 보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고 스마트폰 영상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디지털 원주민. 아주 디지털을 처음부터 접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한 목회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 학술 대회에서 김영한 박사는 오늘날 MZ세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한 시대에 살고 있다. MZ세대는 20, 30대로 페북과 카톡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세대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짙은 불신을 지니고 있다. 모바일 시대의 주역이고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로 무장해 기성세대와 확실히 차별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Z세대는 수입을 위해 일하기보다 여가 시간을 더 갖고 싶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돈을 더 벌고 막 승진하고 이런 걸 위해서 뭐 일찍 하고 뭐 또 야근하고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세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워라밸,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심이 많고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현재의 삶에 더 치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혼과 비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다. 굳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타시죠. 형식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기존 체계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술 대회에서 장신대 소기천 박사는 이러한 MZ세대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리더들은 나이가 많다. 이 상황에서 젊은이들을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인지 젊은이들은 어른들과의 접촉을 더 꺼린다. 한 교회 안에 두 개의 교회, 기성세대 교회와 젊은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대 통합이 아니라 단절이 사회 어느 분야 못지않게 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젊은이들을 동등한 교인으로 받아주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가 교회에서 답답함과 소외를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젊은이가 행복한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꼰대와 라떼입니다.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어르신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 우리 꼰대가 말이야 이렇게 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구태의연한 사람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꼰대는 대체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젊은 꼰대는 답도 없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젊은 꼰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때와 사람, 상황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이 꼰대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91%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애들이 옆에 있길래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꼰대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제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10가지 문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안 보이게 밑에 잘 감추시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맞으면 하나씩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맞으면 하나씩 꼽으시고 평가는 마지막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평만 하는 것 같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이게 바로 라떼죠. 나 때는 이걸 갖다가 우리 카페에서 먹는 뭐 카페 라떼 하는 그걸로 희화화한 것입니다.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는 거슬린다.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 전도사님이 교회에 안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에게 불쾌감을 느낀다.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굽는데 지금 고기가 타고 있는데 아무도 고기를 뒤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집게를 집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꼽고 계시죠 지금? 네.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잊지 못한다.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후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개인적인 인맥에 대해 자꾸 얘기하게 된다. 그 사람 말이야 내 친구 아니야, 친구.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지만 결국 정답은 내 의견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래놓고는 결국은 자기 얘기가 정답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외식하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벌써 이미 먹을 음식을 상당히 마음에 정해놓고 한번 얘기해봐. 그래놓고는 얘기를 하면 그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결국은 제가 먹고 싶은 거 회개합니다. 자, 이 문항 중에서 2개 이하는 안 꼰대, 3개에서 5개는 잠재적 꼰대, 6개 이상은 확실한 꼰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장로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의 직분일 뿐 아니라 교회의 어른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맡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눈도 있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기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꼰대입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결국 내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무엇인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고 뭔 얘기를 하면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꼰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되도록 말수를 줄이고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말, 화내기 등 권위적인 언행 삼가기. 세 번째, 조언할 때는 감정은 최소화하고 실무 위주의 조언만 하기. 그러므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들어주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입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므로 장로와 어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야단치지 않고 짜장면 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말수를 줄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만 참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옛날 약장수들이 했던 것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입니다. 용납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멋지게 입고 간다고, 멋지게 입고 간다고 아래 위로 유명 브랜드의 트레이닝복, 추리닝을 입고 딱 맞춰 입고 멋지게 입고 교회를 탁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그것을 본 한 어른이 야, 교회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와야지. 추리닝이 뭐냐?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기도 하고 남녀 상관없이 자유분방한 복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과 젊은 세대를 이전 시대의 잣대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밀어내면 이 세대의 청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 갈보리 교회를 담임했던 척 스미스 목사님, 그때 당시 히피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 자유를 갈구하면서 막 자유분방한 삶, 막 머리 막 기르고 막 옷도 막 자기 맘대로 입고 씻지도 않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히피족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히피족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히피족들이 막 교회를 오는데 그 교회가 마침 그때 교회 바닥에 빨간 카펫을 새로 깔았습니다. 빨간 카펫을 딱 멋지게 새로 깔았는데, 야, 히피족이 교회 오는데 막 머리 안 감아서 막 떡지고 막 옷도 막 꾀재재한 옷, 막 떼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가장 문제는 뭐냐, 신발도 안 신고, 신발도 신발 같지 않은 걸 신고 막, 그리고 막 그 카펫을, 그 비싼 카펫을 막 밟으니까 막 장로님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했죠.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비싼 카펫을 지금 교회에다가 깔았는데 저 사람들 막 교회 와가지고 여기 막 신발도 안 신고 와서 막 다 밟고 가고 저 청소하기도 힘들고 저 사람들 교회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 카펫, 비싼 카펫을 깔아서 그 사람들 못 오게 할 거면 카펫을 다 걷어냅시다. 카펫을 다 걷어냅시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된다면 이 빨간 카펫 이거 다 걷어냅시다. 그래서 카펫을 걷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한 청년이 하는 말이, 교회가 어른들이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기들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명절에 고향에 가기 힘든 이유 아십니까? 어느 대학 갔냐? 졸업은 했냐? 애인은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또 애를 빨리 낳아야지. 그래서 명절에 고향 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느 대학 갔냐? 취직은 했냐? 결혼해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고, 물론 그것이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심히 부담스러운 젊은 세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다른 어떤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말씀드린 그대로 경청하고 또 본이 되고 포용하는 어른이 될 때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오게 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오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어른들이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야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모든 세대를 품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를 대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너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그 세대를 포용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를 잘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오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